안녕하십니까. 사교술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히라마스 루미가 지은 이 책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지금은 말하면은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또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고령화된다고 이래 봤을 때에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이거나 혹은 주위에 있는 남이거나 혹은 남의 아버지거나 우리 엄마거나 할 것 없이 왜 나이가 들면은 한결같이 짜증나는 행동을 할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지금 현재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 히라마스 루이는 참으로 이 간호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히라마스 루이는 의학 박사, 말하면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다. 쇼와 대학에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쇼와 대학 겸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재반 현상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뒷면에 보면은 미치고 홀짝 뛰게 만드는 노인들의 행동, 사실은 치매나 성격 탓이 아니다. 원인은 노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령자 본인, 고령자 가족, 고령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노인 응대 설명서라고 합니다. 노인 응대 설명서를 여러분과 함께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정작 본인들은 큰 소리로 말한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인들의 어떤 행동 습성이라는 거지. 뭐냐면 약속해 놓고 나중에 엉뚱한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넘어진다. 걱정될 만큼 식사를 하지 않는다. 돈이 없다면서 엉뚱한 데 큰 돈을 쓴다. 같은 말을 질리도록 반복한다. 이렇게 이 본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본문에 들어가서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을 다 보지 않고 이 16가지는 목차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차만 16가지만 잘 보고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이 책을 한 권을 읽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16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인이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첫 번째는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못 들은 척 한다.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못 들은 척 한다. 예. 이게 전반적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시끄럽다고 화를 낸다. 그래 놓고 본인들은 큰 소리로 말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귀가 안 들려서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과거를 미화한다. 근데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로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화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번째는 나 따위 있어봤자 짐이다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러죠. 나 따위 있어봤자 짐이다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 이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내가 먼저 죽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말하고 어떤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애써 준비한 음식에 간장이나 소스를 흠뻑 뿌린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분은 젊을 때의 12배를 넣어야 똑같은 맛으로 느낀다고 그럽니다. 염분을 줄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소고기와 달걀로 아연을 섭취한다. 이런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입을 닫아버린다. 그럽니다. 예, 뭐냐면 말수가 줄고 주위와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립이라는 그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7번째. 이거, 저거, 그거가 많아서 설명을 알아듣기 어렵다. 이게 고령자의 판단력은 낮지 않다고 하는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버무린다는 거죠. 말하면서 산책하면서 산책하면은 뇌가 활성화된다. 이런 부분은 좀 말하면서 산책을 하면은 뇌가 활성화되니까 이거 저거 그거 이렇게가 많아서 설명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걷는다. 이게 뭐냐면 신호등은 노인을 고려하지 않는데 초간단 스쿼트와 보행 보조차로 빨리 걸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입냄새가 심하다. 10번째 약속을 하고 새까맣게 잊는다. 이건 뭐냐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못 들었던 것뿐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11번째는 놀랄 만큼 어이없는 곳에서 넘어진다. 노인은 대부분 집 안에서 사고를 당한다. 그럽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미끄러진다는 거죠. 한 발 서기를 해보면은 균형 감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발 서기를 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고를 많이 부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돈이 없다면서 낭비가 심하다. 고르는 즐거움보다 익숙한 것에서 얻는 안심을 선호한다. 그래서 마트 입구 매대에서 각 티슈를 세일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는 거예요. 각 티슈를 매대에서 세일하는 이유가 뭐냐. 익숙한 것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고른다는 그런 얘기죠. 13번째는 나쁜 병에 걸린 걸까 의심될 만큼 식사를 하지 않는다. 노인돼서 식사를 안 하면 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채소 중심의 소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그런 저자의 얘기입니다. 고령자에게 말라다는 말은 공포감을 심어준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조미료를 한 가지 준비하자. 식사를 맛있게 하려면 채소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그 다음 14번째.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살에 들리거나 계속 가래를 뱉는다.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폐에 공기 이외에 것들이 들어가기 쉽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는 일단 등을 두드린다. 호흡근을 단련하고 입안에 촉촉하게 해두자는 그런 게 대응적으로 나왔습니다. 15번째는 한밤중에 일어난다. 간병살인 사건의 숨은 배경이 이제 그런 건데 소음, 가려움, 통증 등이 수면을 방해한다. 마지막 16번째는 그렇게 계속 나올까 이상할 정도로 화장실에 자주 간다. 고령자는 1시간 이상 참지 못한다. 화장실에 갈수록 더 가고 싶어진다. 식이섬유도 잘못 먹으면 변비를 부른다. 그래서 이 16가지를 여기 고령자가 나타내는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이게 말하면 고령자들이 이런 형태를 나타내니까 본인이거나 혹은 부모를
부모로 모시고 있는 분이나 주위의 분들이 이런 행동이 나오면 역시 노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글에 보면은 주위를 난처하게 하는 노인의 행동들, 사실은 치매나 성격 탓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노인은 쉽게 화내고 말이 안 통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이 탓인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심술이 고약하다. 많은 사람이 고령자에 대해 갖는 생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친밀해서 고지식하고 완고해서 청년과 사회를 오해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다. 물론 앞에서 말하는 원인들이 작용할 때도 있지만은 실상은 크게 다르다. 주위를 난처하게 하는 고령자의 행동, 그 진짜 원인은 노화에 의한 신체 변화에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미 의학적으로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대응으로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노인은 왜 빨간 신호에도 태연히 길을 건널까? 여기 목차에도 나왔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고령자는 빨간 신호에도 태연하게 길을 건너고 도중에 빨간 신호를 바뀌어도 느긋하게 걸어간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할 정도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니 머리가 둔해져서 주위를 난처하게 한다. 차가 알아서 서줄 거라고 생각하나 오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고 불쾌해한다. 그러나 실은 노화에 의한 신체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신체 변화란 다음과 같다. 눈꺼풀이 처지고 허리가 굽어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 넘어지기 쉬워서 발밑만 보고 걷는다. 신호등이 노인의 걸음으로 건널 수 있을 만큼 길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신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 성격이나 치매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변화, 즉 노화의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의 정체를 알면 고령자가 난처한 행동을 해도 조바심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고령자 자신도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주위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주눅 들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화의 정체와 주변 사람이 해야 할 행동, 고령자 본인이 해야 할 행동을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은 이 책은 한마디로 노인 취급 설명서인 셈이다. 빨간 신호에 길을 건너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다음과 같은 해결법을 생각할 수 있다. 고령자 본인, 보조차를 사용해 보행 속도를 높인다. 눈꺼풀이 처지지 않도록 간단한 눈 운동을 한다. 주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횡단보도 1m를 1초 이내에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차나 신호를 보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걷는 노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운전한다. 그 다음에 고령자를 10만 명 넘게 상대하고 의학 문헌을 빚어 알게 된 사실은 나는 안과 의사다. 안과는 고령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10년간 10만 명이 넘는 노인을 치료하다 보니 고령자의 눈뿐 아니라 귀, 코, 입, 팔, 다리 등 많은 부위의 노화 실태를 보게 되었다. 이런 노화 실태를 본 내용을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고령자 가족입니다. 지인에게 물어도 책이나 TV를 봐도 말은 한 가지다. 고령자에게는 넓은 마음으로 상냥하게 대해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령자 가족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된다. 둘째, 노인이 되기가 불안하거나 이미 고령에 들어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은 전혀 악의가 없는데 주변 사람과 서먹서먹하다. 노래 갈수록 엇갈린다. 이런 분들도 의학적인 이유를 알아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를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계나 요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업, 접객, 상품 개발자를 포함한 사회적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6가지 노인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은 이런 16가지의 어떤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학적으로 대처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보다 더 노인들 본인이나 주위에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높은 이해를 가지고 노인을 대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